네, 안녕하세요. 네, 맨날 어색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아직 낯설지만 많이 적응이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철골 구조에서 오일러의 휨 좌구, 탄성 좌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뭐 철근 콘크리트, 동력학, 구조역학, 그리고 뭐 철골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맥락 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막 유튜브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업데이트 뭔지 하고 안 했는지 개수도 뭐 재생 목록으로 제가 다 나눠놔서. 근데 철골이 너무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철골을 정리해야 할까 합니다. 좀 너무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좀 고루고루 이제 목록은 올려놨는데 또 자료가 너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뭔가 자료가 많으면 공부를 안 해도 뭔가 마음이 풍족해. 그죠? 마치 내가 저걸 다 아는 것 같아. 사실 모르는데 자료 많으면 왠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금요일인데 네, 철거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철거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일러의 이제 휨자구리를 하면 철골 구조는 철골 구조에서 나오는 스틸, 그죠? 그런데 네, 철골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콘크리트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에서 좌굴이 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골에서는 콘크리트는 철근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네, 여기 바깥에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좌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떨 때 일어나요? 이제 막 지진이 막 이렇게 쳤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 그냥 철근이 있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게 단면이고 여기에 막 하중을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변형률이 큰 구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왜 갑자기 콘크리트를 하는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죠? 모든 지식은 연관되니까 연결이 됩니다. 다 보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뭐 지진이 와도 지진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럼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이쪽이 가장 변형률이 큰 구간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철근만 이렇게 남죠. 그때 이제 뭐 사실 스터럽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간격이 이렇게 넓거나 하면 나중에는 이게 쭉 하면 쭉 민다고 하면, 얘를 그냥 민다고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려고. 왜냐면 이 지진요미 그래프도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막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냥 이로 한쪽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철근이 항복하고 인장식 철근이 항복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강도가 이렇게 하다 이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 것도 맞냐? 이제 철근이 이렇게 여기 철근이 드러나면서 어디에서 팍 끊어져요? 여기가 철근이 이게 쫙 좌굴이 나서 뭐 이렇게 돼요. 실험 같은 거 해보시면, 실험 결과들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스터럽이 있고 중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좌굴이 빵 나면서 이제 끊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끊어져요. 이제 막 계속 밀거나 이제 왔다 갔다 주기하중으로 주면, 그러면서 강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즉 좌굴은 철근 콘크리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녀석을 잡고 있던 콘크리트가 이제 벗겨졌을 때, 그때 철근이 오픈되면서 이제 그때 철근도 당연히 좌굴에 취약해진다, 그죠? 근데 철골은 뭐예요? 감싸고 있는 게 없잖아요.
뭐 SRC야 이제 콘크리트로 감쌀 수 있지만 말을 엄청 더듬네요 오늘. 그죠? 근데 이건 콘크리트니까 지워버리고 그냥 스틸 철골은 뭐 H형광,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철골 구조 H형광 이런 거는 그냥 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좌굴에 사실은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뭐 국부좌굴, 뭐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 뭐 횡좌굴 뭐 이런 것들이 다 끝에 좌굴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도 같은 거 할 때도 좌굴, 압축에 대해서 그죠? 인장은 땡기니까 좌굴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압축이 걸리거나 했을 때는 좌굴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그럼 탄성 좌굴은 뭐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아는 좌굴의 형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부재가 있다고 하고 그죠? 부재는 뭐 임의의 단면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쭉 누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쭉 누르면 얘가 어떻게 휘는 거?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거.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좌굴, 탄성 좌굴, 힘좌굴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뭐 모양이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비틀림 좌굴도 뭐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냥 H형광, 가장 기본적인 H형광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휨자굴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좌굴은 어느 쪽으로 일어나요? 그냥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주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약축으로 휘게 됩니다. 약축. 여기서 어느 축이 강축이고 어느 축이 약축이죠? H형광은. 그죠? X축, Y축에서 X축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또 그림이 잘 그려질까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저녁을 지금 시켜놓고 찍고 있어서 지금 배달을 오시면 큰일입니다. 굉장히 전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죠? 이거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단부예요.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축힘? 이게 강축힘입니다. 이 축에 대해서 휘는 거.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휘는 거. 그죠? 이게 강축힘. 이 기준으로 요거. 그죠? 강성할 때 I값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강축힘은 요 축힘. H형광에서. 약축힘은 면회로 되는 거. 즉 얘를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지점이 잡혀 있고, 그죠? 그게 약축입니다. 그래서 IY 보면 IY랑 IX 당연히 뭐가 커요? 강성은 단면의 성질 중에 여기 강성과 관련된 텀이라고 사실 단면 2차 모멘트 관련된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구조학에서 나오는 이 값들이 약축 힘은 어떻다고요? 당연히 작다고요. 강축 힘이 더 I 값이 크다고요. 그래서 H형광 뭐 이 축에 뭐 이렇게 어떤 표 같은 거 X축, Y축 보시고 뭐 IX값, IY값 뭐 이런 값들 단면 성질들 보시면 당연히 강축이 더 크다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좌굴은 어떤 걸로 일어나냐? 그죠? 강축 힘으로 말고 약축 힘으로.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지금 할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은 아닌데 강축 힘으로 휘냐 약축 힘으로 휘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 세장비예요. 좌굴은 어떻게 돼요? 세장비가 이거는 다시 할 겁니다. 압축 쪽에서 다시 할 건데 일단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미리 좋으니까 세장비가 클수록 취약. 즉 세장비 큰 게 지배. 근데 세장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다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또 딴 게 있어가지고
이거예요. 이게 세장비예요. 그죠? 이것도 오늘 여기까지 볼 수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관련된 거 있으면 세장비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당연히 정리할 거고, 그죠? 근데 여기 뭐 I 값이 크다며 이거 뭔 얘기냐? 근데 R이 뭐냐면 이게 단면 회전 반경인데 이렇게 돼요. I의 A. 요게 이 구조역학에서 단면 성질 중에 막 나와요.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뭐 SX는 단면 1차 모멘트. IX는 단면 2차 모멘트. 뭐 XY는 단면 상승 모멘트. 뭐 점점점 하다가 단면 회전 반경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R은 루트 요 I가 여기 있네요. 안에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 세장비는 I가 크면 세장비가 작아요? 커요? 그죠? 작죠? 반비례 좀 분모에 들어가 있죠? R분의 KL이니까 분모가 클수록 작습니다. 즉 당연히 길이가 똑같다고 하면 이게 길이 L이 길인데 길이가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세정비는 I가 작은 거, 즉 약축이 크다고요. 세정비는 누가 크다고요? 당연히 약축이 크다고요. 세정비가 크니까 센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세정비는 약축이 크다. 약할수록 크다. 즉 세정비가 클수록 취약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대충 뭐 이렇게 휘는 이렇게 휘는 형태겠네. 그죠? 제가 세로로 그렸지만 이것까지 일단 알아보시고, 어쨌건 좌굴은 뭐 저런 형태, 가장 기본적인 좌굴의 형태. 그리고 좌굴은 약축에 대해서 휘겠네. 이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일로의 힘자구를 이제 한번 유도해 볼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는데 지금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하다 보면 이것도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게 막 중간중간, 이게 사실은 이거 정리할 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정리하고 싶은 건 딴 거였는데 아주 이럴 때만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만. 그죠? 원래 요약하는 것도 그죠? 실력이 더 뛰어났으면 이런 헛소리를 잡소리 중간에 이런 주석들, 주석은 레퍼런스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좀 덜하고 핵심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죠? 수련이 부족합니다. 수련이. 그죠? 그림 그리면서 말도 하고 좋네요. 수련은 좀 필요하고, 요런 거 이거를 눕혀놓은 겁니다. 당연히 요렇게 압축, 이게 보인데 보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보처럼 해놓고 양옆에서 압축력 작용했잖아요. 지금 결국 아까 세로로 그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가 길이 L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단순 지지됐고, 여기 롤러 다니니까 당연히 누르면 이렇게 휠 수 있다고요. 움직이니까. 그쵸? 이게 움직여야, 둘 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휠 수 없겠죠? 이렇게 쭉 눌려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Y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어디서도 봤냐? 구조 해석, 구조역학에서도 봤습니다. 어디서? 처짐 같은 거, 그죠? 처짐 같은 거 구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이중적분법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리고 뭐 단위화중법, 뭐 가상일법 이런 거 할 때 어떤 게 있었냐? 이런 게 있었어요. y2 닷은 마이너스 n분의 2i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에서 이게 공률이었고, 그죠? 이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유도할 겁니다. 근데 요거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구조역학에서 엄청 본다. 적어야지. 역학에서 처짐각 계산 시 자주 보게 될 것. 그죠? 이거 예고.
이게 철골하는데 막 다 딴 데서 어차피 이게 재료만 다른 거고 사실 이 단순 보인 거는 그 거동 자체는 큰 거동이 바뀌지 않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구조역학 배우고 그게 콘크리트로 되면 그래서 SFD 또 딴 얘기야. SFD 뭐 BMD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똑같죠. 이게 재료가 뭐일 뿐이에요. 콘크리트고 단순본데 재료가 뭐일 뿐이에요. 철골일 뿐이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당연히 구조역학에서 있던 개념들이 겹쳐서 나오겠지. 당연히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뭐냐? 여기서는 이게 어떤 거 보면 이거 플러스로 돼 있던데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축 보시면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 이 y2-죠.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두 번 미분해서 음수다. 그 말이 뭐예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 그죠? 왜냐면 기울기가 y-잖아요. 기울기가 감소해야 기울기의 변화가 음수가 된다. 0보다 작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기울기 감소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축이 있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좀 와닿죠? 이 모양이네요. x, y축일 때. 플러스일 때. 그죠? 그럼 y2 0보다 크다. 기울기가 증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죠? 근데 요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음수. 이런 식으로. 그죠? 꼭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유도해보면 사실 어떤 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번에 생각해봤는데 좀 잘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건 마이너스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는 뭐 이렇게 가정을 해요. x축, y축으로 가정해서 유도를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니까 결국 부호가. 근데 지금 형태 가정한 형태가 요 상태. 이 상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뭐 그렇고 일단 이거는 요식. 요거는 갑자기 고등학교 지식을 제가 꺼내버렸는데 얘는 일단 구조역학에서 유도할 예정.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할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만 하자고요? 네, 이거 결과 그냥 기억하자고요. 일단 이거 쓰자고요. 그죠?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이후니까 여기까지 이 식을 끌어내는 것까지는 이제 구조역학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사실 이 y2는 뭐예요?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y2 플러스 2i분의 m의 y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y잖아요. 그러면 모멘트는 얼마나 걸려요? 모멘트는 요 축력 곱하기 요 거리만큼 걸리죠. 요 x에서. 그쵸?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나? 플러스 PCR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y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왜 y가 들어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i분의 요 모멘트가 얼마만큼? PCR 곱하기 y만큼. 그쵸? 모멘트는 뭐니까?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y라고요. 수직거리. 힘은 요거고. 그죠? 요 거리. 아시겠죠? 이게 0이다. 이렇게. 그쵸?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오기 전에 혹시 끊으셨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보는데 뭐가 생각나시면 좋냐? 이거.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와서 이어서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배달이 찜닭이 와서 찜닭 먹고 오늘
금요일이라 부부의 세계도 보고 네 어느덧 12시 반이 됐습니다. 근데 하던 거는 마저 해야 되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웨일러의 힘자굴에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 뭐였냐면 이거 뭐예요? 0이고 이게 요 y2 있죠? 이게 선형 제차 미분방정식이죠? 근데 이런 거를 어디서 봤냐? 네,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봤냐? 이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어디서 봤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동력학에서 동력학입니다. 이건 동력학의 어디냐면 비감쇄 자유진동. 즉 비감쇄 자유진동은 건물은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 라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게 고유치였고 Tn, Wn. 그죠? 이게 고유 진동수.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고유 각진동수고 여기가 고유 주기. 이게 Tn은 어떻게 돼요? 2파이 나누기 Wn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라디안 퍼 세컨드니까 그죠? 1초에 몇 라디안도냐. 그리고 2파이 돌려면 뭐죠? 2파이 돌려면 몇 초 걸리냐가 주기가 되겠죠. 결국 이 둘은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 어쨌건 요런 거 그죠? 요거를 풀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m 다시로 같은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wn이 뭐죠? 루트 n분의 k예요. 그러면 u2다 플러스 wn 제곱 u의 0.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비슷한 형태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형태인데 얘를 풀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지금 결과를 바로 써드릴 거예요. 요거를 이 결과 나오는 과정은 이 비감쇄 자유진동 정리한 제가 영상을 비감쇄 뭐라고 해놨냐면 좀 찾아봐야 돼요. 이름을 비감쇄 자유진동이라고 해서 이거 유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결과적으로는 U는 UT죠. 실제적으로는 UT로 하겠습니다. UT는 A 코사인 WNT 플러스 B 사인 WNT가 됐고 WN은 루트 뭐죠? n분의 k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각도가 같으니까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살짝 원래 이렇게 되지 않고 살짝 합성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것도 어디서 할 텐데 그러면 코사인으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WNT 플러스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뭐 이동한 0부터 시작한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살짝 뭐 이렇게 이동하든지 해서 어쨌건 주기는 똑같이 그죠? 주기는 TN으로 진동하는 어떤 운동이 나와요. 그게 비감쇄 자유진동이고 그 운동하는 그 주기는 뭐라고요? 건물이 어떤 외력 말고 외력 없이도 스스로 일정한 자기 자신의 주기를 갖는다. 그게 고유치였다고요. 그래서 어쨌건 풀었더니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 어떻게 매칭돼요? 사실 어떻게 매칭되냐면 얘를 딱 보니까 지금 WN 오메가 n인가? 오메가 n 제곱에 요 2i분의 PR이 매칭돼 있죠. 그러면 얘를 C로 딱 쓰면 그죠? C 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뭐를 매칭시킨다? 오메가 n을 C로 매칭시킨다.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와버린다. 어떻게 나와버린다고요? y는 a 코사인 cx 플러스 b 사인 cx. 그쵸? c는 뭐예요? 루트의 2i분의 p cr이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왜냐면 여기가 오메가 n의 제곱이 얘랑 매칭되니까, 오메가 n의 제곱이 뭐랑 매칭되니까 2i분의 p분의 cr로 매칭되니까 오메가 n을 c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냥 매칭시킨 겁니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비감대 자유진동에서 했던 여기 오메가 n 제곱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어서, 그죠? 제가 이 오메가 n을 그냥 c로 표현해서 c제곱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형태가. 그쵸? 이해 가셨죠?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가 갑니다. 매칭 되는 겁니다, 바로. 그쵸? 그러면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단자유도 구조물에, 이거 다자유 들어가도 어떻게 고유치 해석을 푸는데, 그거는 이제 매트릭스로 가야 되니까, 일단, 단자유도의 어떤 건물을, 질량이랑 강성을 가진 건물을 이제 자유진동을 해석해서 한 어떤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려는 어떤 고유치를 푸는 문제가, 그쵸? 이 문제가 좌굴, 탄성 좌굴을 푸는 과정과 똑같다. 똑같구나. 결국에는 푸는 형태가 똑같구나. 단지 여기는 고유치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제 좌굴 하중이 나오는구나. 좌굴 응력, 좌굴 하중이 나오는구나. 다만 같은 식을 가지고 꼭 고유치도 그런 똑같은 어떤 미분방 정식이 나왔고, 같은 형태의 탄성 좌굴도 비슷한 형태의 뭐가 나왔다고요? 미분방 정식 형태가 나왔구나. 얘는 질량과 동적 평형 방정식은 질량과 강성을 텀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이 좌굴 압축력과 좌굴하중을 구하기 위한 좌굴하중과 강성, 그죠? 힘강성 이하를 텀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만 다르고 푸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원래 미분방정식 푸는 거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감대 자유진동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u를 뭐로 가정하고 풀어요? 2의 람다 t로 가정하고 쭉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공업수학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수학 파트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아니면 이 비감대 이걸 보셔도 되고요. 지금 초점은 이렇게 분야가 얘는 동력학이고 철굴인데, 좌굴인데, 결국 좌굴 해석이나 동력학의 고유치 해석이나 단자유도의 고유치 해석이나 절차가 같다.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번 정리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시는 어떤 생각할 거리, 그죠?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동력학은 사실 동력학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보다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나타내 드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딱 해놓고 뭘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딱 보면 식 나왔어요. 식 나오면 이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죠. 대신 u가 아니라, 그죠? 여기가 x입니다. 그죠? 맞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왜냐면 y2 다시 뭐예요? dy 제곱에 dx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된 거니까. 다른 건 그거 있었네요. 단자유도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요거에 대한 가속도였죠. u 다시였죠. 요 변이가 u였고, 얘는 그쵸? x에 대한 y가 여기고, x에 대한 해당하는 y가 여기고.
그쵸? 이거는 뭐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그것만 다른 겁니다. 이거는 x에 대한 미분이고. 그죠? 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똑같다고요. 결국 변수만 다르고. 그죠? 그렇게 당연히 동력학이니까 동적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른 변화율. 얘는 어떤 x에 대한 변화율. 그죠? 이렇게 공률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좌굴은. 그러면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 y0은 뭐예요? 0입니다. 그죠? 왜냐면 처짐이 없으니까. 처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y의 l은 0입니다. 그쵸? 이 동력학 풀 때는 계속 상기시켜 드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를 어떤 초기 조건으로 가지면 이제 AB 값이 나왔는데 여기는 처짐이 0인 것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초반에 2i분의 m은 뭐에 사용한다고요? 처짐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고 일단 여기서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은 코사인 0은이니까 a고 사인은 0이니까 a는 0이네요. a는 0. 다행이다. 없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l은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이니까 0은 x가 1일 때는 a는 0이니까 사라진다고 치고 얘는 앞에 텀 사라집니다. 그쵸?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l하면 b의 사인 c의 l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b가 0이 되면 그 쓸데없는 값이 나오죠.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되는 거죠. 그쵸? 뭐 뒤에 어떤 거에 상관없이 0이니까 뒤에 세타가 0이려면 어떻게 돼요? CL이 어떻게 해야 되죠? 0도거나 파이거나. 시리도 응답하고 오늘 아주 그죠? 1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그죠?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CL은 n파이다. n은 0부터 상수 1, 2, 점점점점점 이렇게 0이 나온다. 그러면 C가 뭐였죠? 아까 뭐를 가정했다고요? 루트 여기 써있죠. 오른쪽 아래 써있습니다. 2i분의 PCR은 이게 C의 L이니까 L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파이라고요. 그죠? 이제 제곱하겠습니다. 2i분의 PCR L제곱은 n제곱 파이제곱 됐죠? 이 밑에는 이제 다 구했으니까 C도 구했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PC 이꼴는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이게 좌구라중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PCR은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2i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문제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n은 뭐라고요? 좌굴모드라고요. 그죠? n이 1이면 1차 모드, 2면 2차 모드, 3차 모드. 아까 0부터 되지 않았냐? 0은 뭐예요? 0이면 PCR이 0이죠. 즉 하중 안 가했을 때입니다. 안 가했을 때. 사실은 하중 아무것도 안 가했을 때가 0이고 이거 동적 여기서 다 0이에요. 만약에 속도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일단 초기 조건을 줘야 쭉 떨리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럼 뭐 0이겠죠. 서 있겠죠. 건물도. 같은 원리로. 근데 여기도 1차 모드, 2차 모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배되는 건 뭐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좌굴이 보통은 건물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르면 저희가 이런 철골을 휘어봐도 이렇게 휘는 게 1차 모드라고요. 그죠? 사실 2차는 어떻게 돼요? 고유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좌굴 형상 이런 것도 고유치죠. 일종의 크게 보면.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천천히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물론 사실 하중을 팍 가하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좌굴 이게 어떤 하중이 주어져서 일어나는 건 1차 모드가 지배하니까
1차 모드 지배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저희가 많이 쓰는 탄성 좌굴 하중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탄성 좌굴 하중은 어느 정도 L 제곱에 파이 제곱 2i. 즉 길이가 길면 이거 한번씩 생각해 볼까요? 길이가 길면 어떻게 돼요? 더 좌굴이 일어나기 쉬워요? 작은 하중에 대해서도 좌굴이 일어나겠죠. 이게 엄청 막 길어가지고 이게 막 펄럭펄럭 거리면 여기 누르면 슉 휘잖아요. 어떤 쇠 같은 것도, 꼬챙이 같은 것도. 즉 L이 길면 PCR이 작아지죠. 즉 좌굴 하중이 작아지는구나. 조금만 하중을 가해도 좌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길이가 길면. 그쵸, 이해하셨죠? 이 위는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단면이 똑같다고 했을 땐 길이가 길수록 취약해진다. 좌굴에 취약해진다. 좌굴 하중 작아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그죠? 덫은 두 번째 좌굴 모드에 넣으려면 n제곱이니까 4배의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죠? 앞에 n제곱 4죠. 그죠? 더 큰 하중이 작용해야만 좌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식만 좀 변형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단면에 뭐로 할 거냐? 네, 회전 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면의 회전 반경 뭐죠? 이거죠. 루트 i를 이걸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r 제곱이 i 나누기 a인데 i는 어떻게 돼요? r 제곱 a라고요. 그쵸? 그죠? 네. 이걸 지우고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건 구한 거니까 여기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r은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i를 a로 나눈 거라고요. 그러면 r 제곱은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거고 이거는 r 제곱 a고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까요? L 제곱에 파이 제곱에 2의 i는 r 제곱의 a라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분모로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L분의 r에 제곱으로 내릴 수 있고 파이 제곱 2로 나눌 수 있고 a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PCR입니다. 그러면 얘를 밑으로 넘길까요? PCR분의 그러면 L분의 R 제곱에 파이 제곱 2죠. 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 뭐예요? 이건 좌굴 응력이 됩니다. 그죠? 좌굴 응력이 되고 L분의 R의 제곱에 파이 제곱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뭐라 그랬죠? 아까 세장비가 뭐라 했어요? 얘가 바로 세장비입니다. 세장비. 얘가 세장비입니다. 그죠? 아래 게 분모가 세장비입니다. 근데 지점 조건에 따라 길이를 L 말고 뭘 써요? 나중에는 결국 KL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지점 조건에 따라서 L이 KL, 실제 고려하는 좌굴 응력 할 때 고려하는 유효 좌굴 길이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R분의 L 단면 2차 반경분의 KL이든 KL 이게 뭐라고요? 세장비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세장비가 클수록 응력 작죠? 세장비가 클수록 작다고 했습니다. 그죠? L이 클수록 더 작은 응력에서 좌굴이 일어나고 세장비가 클수록 아까 뭐라 그랬죠? 초반에 좌굴에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약축으로 좌굴이 일어난다. 실제로 약축이 세장비가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네, 세장비가 클수록 어떻다? 세장비 남다라고 하는데
세장비는 R분의 뭐 KL로 쓰겠습니다. 뭐 R분의 지금은 L분의 L인데 그쵸? 보통은 이렇게 지점 똑같이 그냥 흰지면 여기가 이렇게 휘니까 뭐 K도 뭐 1.0이 나오겠죠. 그쵸? K도 1.0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길이가 길어도 세장비가 커지고 그죠? 세장비가 클수록 취약하다 그랬죠. 길이 길면 더 좌구 잘 일어난다. 아 취약하다. 맞겠다. 요 R은 아까 I 나누기 A였으니까 요거 I가 크다는 거는 I가 작을수록 크죠. 오히려 거꾸로 I가 단면 2.5m가 작을수록 세장비가 크구나. 아 약축일수록 세장비가 R이 작으니까 세장비는 크다. 아 취약해지는구나. 다 말씀드린 대로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네 정리입니다. 정리. 지금 한 게 뭐죠? 아 좌굴이 뭐고 좌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유도되는 식은 구조역학 때 배웠던 y 두 번 미분 그죠? 두 번 미분이 뭐 2i분의 m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 이거는 구조역학 구조 해석에서 한번 처짐이나 이런 거 구하기 전에 그죠?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유도되는 어떤 이게 미분방 정식의 식이 뭐랑 비슷했다? 자유진동 동력학에서의 자유진동과 굉장히 비슷했고 푸는 방식도 비슷했다. 변수만 달랐고 그죠? 당연히 동력학은 시간에 대한 미분 이 좌굴은 어떤 x에 대한 미분 이런 것들만 다 갖고 결국 푸는 방식은 비슷했다. 그래서 자유진동에서는 어떤 고유치, 주기나 이런 걸 구하는 방식을 했었고 여기는 좌굴하중 이것도 일종의 어떤 길이에 따른 좌굴 모드 그죠? 좌굴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을 때 좌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좌굴 관련 고유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건 그런 걸 구하는 식으로 쭉 두 가지 같은 미분방 정식 형태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푸는 철골에서는 좌굴 해석 동력학에서는 고유치 해석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PCR이 L제곱분의 결국 1차 모드가 지배하니까 파이제곱 이하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 이걸 응력 단위로 해서 세장비의 제곱분의 파이제곱 2로도 알고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장비가 클수록 어떻다고요? 세장비가 클수록 좌굴에 취약하다고요. 장주가 된다고요. 약축일수록 어쩌다고요? 약축일수록 I 값이 작으니까 I 값이 작을수록 세장비가 크다고요. 세장비가 큰 게 더 불리하다고요. 그죠? 네, 이 정도 아시고 이번 정리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